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풍수를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자였던 집이 서서히 기울어지는 데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집안에 들여놓은 식물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을 보면 식물을 함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 시절 궁궐 안에 특정 식물을 들였다가 국운이 흔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식물 하나를 들릴 때도 풍수가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민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들여놓은 식물이 집안의 재물 기운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시절 풍수 고전인 택경에도 나옵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는 것이라 집의 기운을 빨아먹는다. 잘못 두면 집안이 기운다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집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80% 이상의 집이 식물 때문에 재물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 유행 때문에 집집마다 식물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서 보기 좋다고 해서 TV에서 공기 정화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들여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이 집안의 돈줄을 끊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식물 3가지, 만약 여러분 집에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식물들은 부자도 예외 없이 망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서 돈이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희 집은 식물도 잘 키우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식물을 많이 키우면 집안이 생기 넘치고 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 집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0대 부부 집이었는데 아파트 전체가 식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베란다에도 심지어 침실에까지 화분이 즐비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정을 들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이 계속 어려워졌고 부인은 이유 모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도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답답해하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집이 원래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남편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고 재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식물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결국 집 전체가 식물 천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점점 기울고 지출은 늘어나고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옛날 양반가를 보면 집안에 식물을 함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채에는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택리지라는 조선시대 풍수책에 보면 집안에 푸른 것이 너무 많으면 음기가 쌓여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식물은 잘못 두면 집의 기운을 빨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식물 키우기 시작한 뒤부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거나 가족들이 자주 아프거나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식물이 재물운을 막는 걸까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학의 원리로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물은 기운을 뿜는 존재가 아니라 흡수하는 존재입니다. 광합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은 햇빛과 공기 중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의 기운도 빨아들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풍수 대가인 양균송이 쓴 청란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풍수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명 있는 것은 모두 기를 빨아먹는다. 집안에 살아있는 것이 많으면 사람의 기운이 약해진다. 1300년 전 풍수 대가가 이미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운의 균형입니다. 양기와 음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대부분 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기가 더 강합니다. 이 음기가 집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양기가 약해집니다. 사람의 활력이 떨어지고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고 돈이 들어오는 기운도 막힙니다. 특히 재물운은 양기가 있어야 생깁니다. 돈은 밝고 활기찬 곳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너무 많으면 집안이 어둡고 축축해집니다. 실제로 식물이 많은 집에 가보면 습기가 많고 공기가 무겁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재물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는 아래로 향합니다. 풍수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은 기운을 끌어내린다고 봅니다. 특히 덩굴 식물처럼 늘어지는 식물은 재물 기운을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돈이 들어와도 바로 새어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부자 동네를 보면 집집마다 식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돌과 나무로 정원을 꾸몄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식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보기에는 예쁘고 관리하기 쉬워 보이지만 재물운을 치명적으로 막습니다. 첫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책상 위에 많이 놓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뾰족합니다. 풍수에서 뾰족한 건 살기, 즉 해로운 기운을 뿜는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가시 있는 식물을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승정원일기라는 기록을 보면 가시는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아 집안에 불화를 일으킨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인장을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돈이 들어오다가도 가시에 찔려서 도망갑니다. 가족 간에도 말이 날카로워지고 다툼이 잦아집니다. 특히 부부 침실에 선인장이 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두 번째는 덩굴 식물입니다. 아이비나 스킨답서스처럼 늘어지는 식물 말입니다. 보기에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게 재물운에는 치명적입니다. 덩굴은 얽히고 설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얽힌 것은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덩굴이 칭칭 감아버리는 겁니다. 택리지에 보면 늘어지는 것은 기운을 끌어내린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덩굴 식물이 많은 집을 가보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자꾸 꼬이고 직장인들은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됩니다. 특히 현관 근처에 덩굴 식물이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잎이 아래로 처진 식물입니다. 고사리나 특정 종류의 양치 식물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공기 정화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들이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잎이 아래로 처지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처집니다. 명나라 풍수서인 지리인자수지에 보면 아래로 향하는 것은 패망의 징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음기가 매우 강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돈 벌 의욕도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이 3가지 식물,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라도 있으면 재물운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나, 우리 집에 그 식물들이 다 있는데 어쩌죠?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30년 경험으로 검증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을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위치를 바꾸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선인장이나 덩굴 식물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다가 돌아갑니다. 침실도 안 됩니다. 침실은 사람이 쉬면서 기운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음기 강한 식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거실 중앙도 피하십시오. 거실 중앙은 집의 심장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집 전체의 기운이 막힙니다. 그럼 어디에 두느냐? 베란다나 창고처럼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조선시대 양반집을 보면 식물은 모두 사랑채 밖 정원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덩굴 식물이 너무 무성하게 자랐다면 바로 정리해야 합니다. 얽히고 설킨 덩굴은 재물운을 얽어맵니다. 깔끔하게 가지를 쳐주면 집안 기운도 정리됩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중국 의학서에 보면 과한 것을 줄이면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고 나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성한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죽은 잎은 바로 치우십시오. 시든 잎이나 말라 죽은 가지를 그냥 두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죽은 식물은 음기를 뿜습니다. 폐기, 즉 망하는 기운을 내뿜는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궁궐에서는 시든 꽃 하나도 즉시 치웠다고 나옵니다. 죽은 것을 방치하면 집안에 죽음의 기운이 쌓입니다. 네 번째, 좋은 식물로 바꾸십시오. 만약 식물을 꼭 키우고 싶으시다면 재물운에 좋은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잎이 둥글고 두툼한 돈나무나 금전수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물과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식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이치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풍수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어나가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월급이 많아도 쓰는 데가 많으면 가난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새는 구멍이 없으면 모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재물이 새는 구멍이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그 새는 구멍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물입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는 독이 되는 것들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를 해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집안에 물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왜일까요? 불필요한 것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드립니다. 쓸데없는 물건들로 집이 가득합니다. 그게 다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식물만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들, 망가진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게 풍수의 진리이고 인생의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하게 사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집도 인생도 가볍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재물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오늘 식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들여놓은 식물이 재물운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선인장, 덩굴식물, 잎이 처진 식물 이 세 가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빼앗고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집에 있다면 위치를 바꾸고 가지치기를 하고 죽은 잎을 치우고 필요하면 좋은 식물로 바꾸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풍수를 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식물 하나를 옮기는 것, 식물 하나를 치우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집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식물만 정리했는데 사업이 풀리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힘은 우리 집에서 나옵니다. 집의 기운이 좋아야 재물이 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식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돈은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새어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새는 구멍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식물 하나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집 전체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물이 가득 차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